안녕하세요, 정관입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공부 문제러 스타일 그리고 110점짜리 한 달 합격 후기 영상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번 영상 바로 보신 분들은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일주일 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한가요? 문제풀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초반에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받은 댓글 질문들과 대답을 정리해서 문제로 공부 스타일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고고고! 자,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집이 A랑 B랑 C가 있어요. 뭐부터 공부할까요? 어차피 합격하려면 다 풀어봐야 됩니다. 저는 출판사 신경 쓰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다 풀었습니다. 이게 문제집이라고 다 같은 문제집이 아니죠. 어떤 거는 기출문제 복원, 어떤 거는 기출문제 변형, 어떤 거는 진짜 모의고사 문제 등등. 보통 퍼시픽이 쉽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 변형이 없는 복원 기출문제로 문제 유형이나 느낌부터 캐치를 하고 기출문제 변형 문제집으로 슬슬 간 좀 보면서 문제풀이를 다진 후에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새로운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국시날에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지 국시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를 만나도 멘붕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는 추천일 뿐 사실 어차피 다 풀어보는 것이 좋으니까 마음에 드는 것부터 붙잡고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법규는 지금부터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야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벼락치기로 몰아서 공부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리미리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보통 법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법규를 꽈락으로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예전 제 영상,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외로 법규 꽈락 탈락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해에 미친 난이도의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자, 그런 게 아니라면 보통 공부가 부족한 자기만의 약점 과목 때문에 떨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법규도 그냥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아니므로 나중에 하듯 지금부터 하든 원하는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확실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문제풀이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자, 문제풀이가 효율이 좋다는 거지 꼭 문제풀이를 해야만 합격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다른 영상 이론로 고득점자 인터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안 풀고 공부해서 합격을 했어요. 공부 방식 설정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200점 이상이다. 뭘 하든 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단과 문제집 풀어도 좋고 요약집 줄치면서 읽어도 되고 인강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시간 분배와 목표 설정을 잘해서 국시 일주일 전까지 원하는 공부법으로 전 과목을 완료를 하고 모의고사를 최소 1에서 2회분 정도 풀면서 오답 정리한 후 국시장에 들고 갈 오답 노트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150 이상이 나온다. 가장 최근에 푼 모의고사 오답을 공부를 하시고 바로 모의고사 1회를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비슷한 점수가 또 나온다면 문제러 영상과 지금 이 영상 내용을 토대로 문제풀이 위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150점 이하다.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은 이런 분들에게도 대부분 문제풀이가 좋습니다. 꽈락 신경 쓰지 말고 총점부터 올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유 부릴 상황이 없고 시간 여유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머리가 겁나 좋다. 보면 그냥 다 외운다. 지금까지 공부 안 해서 이 점수일 뿐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론로 스타일로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문제풀이 스타일이 진짜 안 맞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게 아니다 싶은 확신이 있다면은 공부 방식을 인강이든 암기든 뭐든 일단 바꾸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해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답을 문제에 붙이나요? 해설에 붙이나요? 손으로 쓸까요? 말까요? 자, 오답 노트에 관해 우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해설 공부를 한다고 자기가 틀린 내용을 적고 해설에 있는 내용을 다 적고 요약집 찾아서 틀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적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꼭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런 분이라면 말리진 않는데 국시장에 이거 다 들고 가야지 이러면서 만드시는 거라면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오답 노트가 국시날 직전에는 많이 나올 거예요. A4 용지로 한 10장에서 30장 정도? 한 뭉탱이? 나중에 국시 일주일 전 영상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도 어차피 국시날 쉬는 시간에 다 못 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기로 하고요. 해설집에 붙이는 포스트잇은 내가 틀렸던 문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스트잇을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몰랐던 부분,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만 적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도 적을 게 너무 많아요. 이러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문제집을 2회차 이상 푼다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보세요. 1회차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볼 때는 해설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생각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이것 위주로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2회차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볼 때에는 2번 틀린 문제들 위주로 포스트잇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설집에 붙이는 양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문제풀이도 반복이라고 했는데 문제를 다시 푸는 텀은 얼마나 두어야 되나요? 같은 문제를 다시 풀기의 경우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설의 이론을 기억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을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제 경우는 보통 이제 2, 3회분 정도 풀고 나서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었는데요. 해설이나 이론이 기억이 안 나도 답 자체가 그냥 기억이 나서 맞춘 문제가 많은 느낌이라면은 텀을 조금 더 늘리시거나 해설 공부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순 암기를 너무 못해서 해설을 봐도 기억을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결국은 반복 횟수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국시 공부할 때 딱 이랬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2-3번은 같은 문제를 풀어댔고 어렵거나 점수가 안 나오는 회차 같은 경우는 7번까지도 풀어봤습니다. 풀었던 회차 바로 다시 풀어서 해설 또 보고 잊어먹기 전에 또 해설 보고 여러 번 봐서 눈에 익숙해지고 머리에 기억이 남게 된다는 생각으로 했죠.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는 머리 안 좋은 사람이 공부하려면 결국 반복이 답입니다. 국시 직전 오답 정리한 부분에서 계속 틀리거나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무조건 벼락치기로다 외우고 국시장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합격각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일단 합격각 보이는 점수 만드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점수 추이표를 적고 계신 분이라면은 5회분 정도의 점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세요. 점수 추이표가 없다면은 최소 2, 3회분의 누적 데이터를 만든 후에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적 점수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약점 과목이 출판사나 문제집의 차이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몰라서 약해서 틀린 건지 틀린 문제들만 전부 모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의 문제를 많이 틀리는가, 어떤 부분이 이런 내용이 계속 틀리는가를 따로 선생님이 스스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이 끝나면은 가지고 있는 단권 요약집을 이용해서 공부를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하셔도 되고 단권 문제집에서 해당 부분만 하루나 이틀 정도 풀면서 다지기를 하셔도 돼요. 이 과정이 끝나면은 다시 모의고사를 풀어서 점수 추이를 추가로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2, 3회분이 210에서 220 이상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쉬엄쉬엄 해도 될까요? 자, 불안해하거나 중간에 방심하고 공부에서 완전히 손을 놓지만 않으면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200 초반 점수 안정적으로 나올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집중해서 갈무리 잘 하시고 이제부터 꽈락을 피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꽈락 피하기 위한 공부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죠. 일찍 합격각 보신 분들이 의외로 느슨하게 남은 시간을 조금 술렁술렁 보내다가 막판에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방심하고 공부 손에서 놓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공부 정리하면서 몸 관리를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얘기할 2개의 질문은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공부한다면.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남은 기간 3주 동안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낙제생이었던 저도 일하면서 공부해서 110점으로 시작해서 한 달, 3주 만에 합격했는데요.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가스 알면서 박스로 사갖고선 그거 퍼마시면서 공부했긴 하지만 자, 불안해요.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어쩌죠? 어쩌긴 뭘 어째요. 공부해야지. 어차피 합격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3주 있습니다. 지금 3주 동안 뭘 하든 자유지만 그래도 합격하고 싶다면은 지금 그렇게 불안해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국시 관련 영상들에서 받았던 질문과 제가 해드렸던 답변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선생님께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무조건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들께 필요한 부분, 맞는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분 영상, 다른 분 이야기 찾아갖고 선생님께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 이야기대로만 하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가 모든 선생님들께,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 곳에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또 다른 요령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개치내시 더럽게 힘드네 진짜.